결국은 탄핵이 되고 정국조직까지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들 있잖아요. 잘 아는. 고영태, 노승일 이런 사람들. 근데 고영태 씨는 이미 구치소에 있고 노승일 씨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 잠깐 모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근데 고영태 씨는 수감돼 있고 구치소에. 그리고 노승일 씨는 최근에 소송을 당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제 점점 잊혀져 갈 것이 틀림없단 말이지. 인상 쓰지 말고.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김영민 변호사 님에게 제가 여쭤보겠는데 고영태 씨가 왜 갑자기 구속이 됐고 네. 그 구속이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짧게. 그 고영태 씨한테 이제 검찰이 그 소환 통보를 했는데 주말에 연락을 좀 못 받았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제가 월요일날 변호사가 전화하면 되니까 그냥 계시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말에 검찰이 그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놓고 월요일날 이제 저희랑 통화해서 일정 조율하자 이제 검찰이 얘기가 다 됐는데 갑자기 화요일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거예요. 문 뜯고 들어간 거.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뭐 검찰은 아니다라고 계속 강변하긴 하지만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체포영장 빨리 발부받고 빨리 집행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러니까 검찰은 고영태 씨한테 꼭 그 무슨 날 월요일 날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러다가 월요일 날 안 나가고 변호사 얘기하고 화요일 날 되니까 갑자기 집행을 한 건데 이 월요일 화요일이 왜 그렇게 중요했나? 검찰이 왜 이렇게 거기에 목을 매달았나? 이 얘기는 앞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고영태 씨를 갑자기예요. 갑자기 대선 기간 중에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검찰에 무척 잘 협조하여 사실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 왜 월요일 날 그렇게 오라고 했고 월요일 날 안 가니까 화요일 날 영장을 집행했느냐 보니까 그 월요일 날 우병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화요일 날 구속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화요일 날 구속영장 기각될 때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은 특검보다 3분의 1도 범죄 혐의도 줄였다. 가족 횡령도 다 빼버렸다. 그래서 부실하게 청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검찰은 모르겠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검찰은 그것과 이 고영태의 체포와 이 균형을 좀 맞추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게 뭐 무너지고 이게 고영태의 체포가 확 살아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우병우 기소할 건데 이 균형 맞추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 쪽에 바라볼 때에도 고영태도 이렇게 같이 기소한다라는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날이 꼭 필요했고 그렇게 무리하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상 잡아놓고 그런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막상 잡아서 불러놓고 고영태 씨한테 뭐 엉뚱한 얘기를 막 물어봐요. 자기 아들 펜싱 가르쳐도 되겠냐는 둥. 예? 뭐 기록도 없이 그냥 앉아서 면담하자 막 이러고 이게 질문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고영태를 잡아갔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수사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잘 모르겠고 고영태 괴롭히기와 고영태 변호사들 괴롭히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럼 뭐 토요일 밤에도 불러서 뭐 조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괴롭혔죠.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자유한국당이 그때 이제 대선 가도에 들어선 이유거든요. 네. 후보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표를 모아야 해요. 자유한국당이 표를 모을 방법은 가장 먼저는 20%에서 25%에 가까이 된다고 보여지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먼저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유통됐던 게 뭐냐면 그 친박 쪽에서 유포시켰던 게 이게 고영태 일당이 만든 탄핵이다. 오랫동안 기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걸 끊임없이 유포해 왔거든요. 태블릿 PC도 고영태가 들고 다녔다. 그렇죠. 그래서 고영태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고영태를 어떻게 처벌해가 아니라 일단 잡아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그 자기들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는 도구로 쓰려고 했고 그게 검찰에 딜이 들어가고 검찰은 받아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놀랍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리하게. 되게 웃긴 게 고영태 씨에 대한 혐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알선 수재거든요. 뭐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서 돈 받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첨단수사범죄부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왜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첨단수사범죄부 범죄수사부에서 열심히 막 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첨단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인터넷 댓글을 쓴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를 사용해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알선 수재를 굳이 거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거를 조사해야 하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일선 그 검사들이 아니 이렇게까지 검찰에 협조하고 우리도 충분히 이용하고 그랬던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반발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반발이 위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하라고 까라고 해서 깐 건데 그게 엉뚱하게 글로 간 거죠, 그게. 엉뚱하게 왔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내가 하겠다 손을 들었는지는 모르죠. 뭐 어쨌든 예. 애초에 해야 될 부서에서 안 한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 팀에서. 뭐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한 건 맞아요. 그렇게 고영태 씨는 당한 것이고 그 당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깡수감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제가 보기엔 억울하게. 그리고 이제 변호사 지난 한 이제 법정 투쟁이 이루어지겠죠, 그 과정이. 네. 근데 이제 고영태 씨가 뭐 천사나 위대한 영웅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한 몫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주기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 옆에 노승일 감옥은 안 갔는데 우선 자 노승일 씨 월급을 K스포츠 재단에서 못 받은 게 얼마나 됐죠?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왜 못 받았죠? 그게 이제 정동춘 전 이사장님이 임기가 이제 만료가 돼서 나가시면서 그러니까 해임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가면서 도장하고 그런 걸 다 갖고 나가서 은행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비밀번호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270억을 지금 막아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또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정동춘도 못 쓰게끔 저희도 같이 막아놨죠. 그래서 둘 다 못 써요, 지금.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급여를 못 받은 생활 3개월. 이게 생활인한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송을 또 당했잖아. 그렇죠. 이완용 의원한테. 이완용 의원이라고 해줘. 이 의원님께서 저를 2016년 1월 달에 이제 저를 고소를 했어요. 이 청문회에서 오갔던 대화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닙니다. 아니야? 박헌영 과장이 청문회 나가기 전에 새누리당 쪽에서부터 전화를 이완용 의원이 정동춘 이사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태블릿 PC, JTBC가 가져간 태블릿 PC를 훔쳐간 것으로. 그 다음에 그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니는 건 내가 봤다. 이거를 언론에서 기사화해달라. 인터뷰를 해서. 이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박헌영이가. 그러니까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그래서 형 잠깐만 나랑 좀 상의할 게 있는데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미쳤냐? 그거 하게? 그러니까 제가 미쳤어요. 저도 안 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직원들한테도 또 얘기한 거예요, 박헌영 과장이. 그러니까 저만 듣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송을 당한 내용은 이완용 의원이 그런 식으로 박헌영 과장한테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노승일이 허위 사실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예, 한마디로 맞습니다. 말하면? 예, 그렇죠. 그거를 지금 와서 원래 이게 2016년 1월 달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이미 그때? 예. 근데 그때 지검에서 저한테 두 차례 전화 왔었는데 간단한 거였어요. 기자하고 어디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냐. 그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5월 달 들어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게 사건이 이제 이송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418호는 고영태가 구속되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태블릿 PC 때문에 조사를 받았던 것이 418호예요. 그럼 나도 그러면 저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나? 체포된 이후에도 또 받았어요. 418호에서 한 번 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한 거죠, 저한테. 그래서 소송 비용은? 지난달 급여 안 나와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집사람 갖다 줬어요.
아이고. 그 소송병이 있겠습니까? 그냥 몸으로 때워야죠. 그래서 소승병은 안민석 의원이 그 개인 구자를 통해서 이제 후원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승일 씨를 도와줄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변호사님? 잘못하면 이제 기부금품법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생겨서 그거예요. 네.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 등록하면 돼요.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등록해서 모금하고 하면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좋은 방법은 아니죠. 다른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재단이라고 해야 될까 뭐 어떤 그 기금이 마련돼 있고 그 기금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 방식이면 어디 있어 좀 지금 편하죠. 노승일 기금이.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런 뭐 내부 고발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으면 없어. 그렇게 그게. 도와주면 되는 거죠. 안 됐어, 씨발. 근데 방법이 없어. 응? 뭔가 하여튼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오늘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승일 씨는 최근에 소송을 당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제 점점 잊혀져 갈 것이 틀림없단 말이지. 인상 쓰지 말고.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김영민 변호사 님에게서 여쭤보겠는데 고영태 씨가 왜 갑자기 구속이 됐고 네. 그 구속이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짧게. 그 고영태 씨한테 이제 검찰이 그 소환 통보를 했는데 주말에 연락을 좀 못 받았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제가 월요일에 변호사가 전화하면 되니까 그냥 계시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말 화요일이 왜 그렇게 중요했나? 검찰이 왜 이렇게 거기에 목을 그 매달았나? 얘기는 앞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고영태 씨를 갑자기예요. 갑자기 대선 기간 중에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검찰에 무척 잘 협조하여 사실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 왜 월요일 날 그렇게 오라고 했고 월요일 날 안 가니까 화요일 날 영장을 집행했느냐 보니까 그 월요일 날 우병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화요일 날 구속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화요일 날 구속영장 기각될 때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은 특검보다 3분의 1도 범죄 혐의도 줄였다. 가족 횡령도 다 빼버렸다. 그래서 부실하게 청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검찰은 모르겠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검찰은 그것과 이 고영태의 체포와 이 균형을 좀 맞추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게 뭐 무너지고 이게 고영태의 체포가 확 살아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우병우 기소할 건데 이 균형 맞추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 쪽에 바라볼 때에도 고영태도 이렇게 같이 기소한다라는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날이 꼭 필요했고 그렇게 무리하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결국은 탄핵이 되고 정국교체까지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들 있잖아요. 잘 아는 고영태, 노승일 이런 사람들. 근데 고영태 씨는 이미 구치소에 있고 노승일 씨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 잠깐 모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근데 고영태 씨는 수감돼 있고 구치소에 그리고 검찰이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월요일 날 이제 저희랑 통화해서 일정 조율하자 이제 검찰이 얘기가 다 됐는데 갑자기 화요일 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거예요. 문 뜯고 들어간 거.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뭐 검찰은 아니다라고 계속 강변하긴 하지만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체포영장 빨리 발부받고 빨리 집행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러니까 검찰은 고영태 씨한테 꼭 그 무슨 날 월요일 날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러다가 월요일 날 안 나가고 변호사 얘기하고 화요일 날 되니까 갑자기 집행을 한 건데 이 월요일